안녕하세요, 브리니즘 여러분. 오늘 보실 현장 경기도 오산세교 2지구에 들어설 호반 서밋 그랜빌 2차입니다. 분양가가 굉장히 합리적인 현장, 여기에 안전마진까지 형성이 돼 있는 곳입니다. 벌써부터 경쟁률 높아지는 소리가 들리죠. 자, 그럼 지금부터 호반 서밋 그랜빌 2차 과연 장점만 있는지, 그리고 청약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할지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프닝 멘트를 들어보니까 무조건 청약을 넣어야 될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민지쌤이 보기에는 호반 서밋 그랜빌 2차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일단 저는 분양가가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에 따른 안전마진이 잘 형성이 될 거라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라고 봅니다. 분양가가 합리적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선일까요? 일단 전체 세대 모집수는 897세대예요. 여기에 84타입이 575세대, 111타입은 322세대 공급이 됩니다. 84타입은 3억 6천만 원에서 4억 3천만 원, 그리고 111타입은 4억 6천만 원에서 5억 3천만 원입니다. 같은 타입 안에서 가격 차이는 층수에 따라서 나는 거고요. 수도권 지역에서 이 정도면 저는 굉장히 합리적인 분양가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분양가 비교해서 주변 아파트 시세를 좀 보시면 현재 네이버 부동산 호가 기준 더샵 오션 센트럴이 11억, 그리고 오산대역 세교 자이 아파트가 7억 4천만 원, 그리고 오산대역 꿈의 그린 아파트가 현재 6억 정도, 6억 5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 정도면은 지금 이 호반 서밋 그랜빌은 안전마진이 1억에서 2억 정도는 보장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청약 자격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다 넣을 수 있나요? 일단 청약통장 가입 기간, 그리고 예치금은 당연히 들어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만 19세 이상인 수도권 거주자면은 다 넣어보실 수 있는 거죠. 19세 이상이시죠? 네. 네, 그리고 오산시 경기도 거주자가 더 유리하기는 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모집 공고일이 1월 7일이었는데 이 날짜 기준으로 오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자에게 30%, 그리고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20%를 우선 공급하고요. 나머지 50%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이렇게 수도권에 6개월 미만 거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변 입지는 괜찮은 편일까요? 네. 일단 바로 근접한 오산세교 1지구가 있잖아요. 여기가 상권이 이미 다 형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생활하는 데는 굉장히 편리할 거고, 또 호반 서밋 그랜빌 2차가 들어설 오산세교 2지구는 앞으로 더 개발이 많이 될 지역이라서 입지 괜찮다고 봅니다. 또 여기 오산세교 2지구 중에서도 이 그랜빌 2차가 오산대역과 가장 근접한 위치에 자리를 잡아요. 그래서 1.7km 정도로 걸어가기에는 오산대역이 엄청 가깝진 않은데, 그래도 대중교통 이용하고 하면 10분 정도면 갈 것 같고요. 자차 이용하시면 오산역도 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쪽 보시면 이렇게 아주 넓은 광활한 수목원이 있고, 또 테마공원도 있어요. 고인돌 공원이더라고요. 수목원이 있는 부분 좋네요. 네, 그래서 자연환경 누리기에도 괜찮고, 또 옆쪽 보시면은 석산, 역외산 등 산도 있어서 마운틴 뷰 좀 누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살짝 아쉽다 싶은 게 여기 옆에 보시면 분묘랑 화학공장 부지가 있어요. 아무래도 사람들이 선호하는 시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쪽 부지가 있는 이 옆 라인은 좀 인기가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 말고는 단지 내에 초등학교가 들어설 예정인 초품화, 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고요. 또 가까이에는 중학교가 대호중학교가 하나 있는데 이건 좀 걸어갈 만한 거리입니다. 근데 저는 좀 아쉬웠던 게 고등학교가 좀 거리가 있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고등학생 정도면 대중교통 충분히 이용할 수 있으니까 또 교육 환경도 괜찮다고 봅니다. 실거주자들한테는 또 주변 인프라가 굉장히 또 중요하잖아요. 교통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고요. 이 부분은 좀 어떨까요? 교통, 지금 호재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사실 교통 호재가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 일단 가장 속 시원한 호재는 오산 세교지구와 동탄을 연결하는 필봉터널이 드디어 개통을 한다는 점. 이게 1월 13일부로 개통이 됐는데 마침 저희 지금 영상 찍는 날이네요.
그렇죠. 필봉터널은 공사가 사실 끝난 지가 꽤 됐는데 개통을 안 해가지고 지역민들이 굉장히 답답해 했었거든요. 이제 이게 뚫린다는 점이 가장 큰 교통 호재 같고요. 보통 서울로 진입을 할 때 이제 동탄을 경유하세요. 그러면은 여기 필봉터널을 개통을 하면은 이 동탄을 경유하기가 굉장히 빨라지기 때문에 서울 접근성도 좋아질 거고 또 동탄 생활권도 이 터널을 이용해서 굉장히 더 잘 편안하게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또 대중교통도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분당선이 연장이 돼요. 그래서 오산대역에서 분당선 기흥역이 연결이 될 거고요. 또 오산역은 GTX 노선이 들어설 호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산과 안양 동안구는 GTX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아직 개통이 되지 않았는데도 여기 작년 후반기 아파트 값이 9% 이상 급등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개통되면 이 집값이 더 상승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또 2024년 착공이라서 완공까지 기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오산, 동탄, 수원을 잇는 동탄 도시철도 트램 개설 계획도 지금 잡혀 있습니다. 실거주자분들이 대중교통 이용하시기가 너무 편리해질 것 같죠.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교통에 대한 부분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당연히 경쟁률도 높아질 것 같거든요. 특별하게 주의할 점이나 뭐 단점? 이렇게 꼽아볼 만한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이거 좀 치명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주 의무 기간 3년 이게 잡혀 있는 게 제일 아쉬운 부분이었어요. 왜냐하면 여기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이라서 이제 의무기간 3년이 잡혔는데 이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되면 상대적으로 분양가는 좀 저렴한 장점이 있지만 이 거주 의무기간이 생겨서 입주 시점에 전세로 돌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금 계획을 진짜 잘 세우셔야 할 것 같고 또 84타입 기준으로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까지는 자기 자본금이 필요하다고 제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자금이 없으신 분들은 계약까지 끌고 가기가 좀 힘들 수도 있어요. 사실 여기가 수도권 지역 거주자도 추첨제로 넣어볼 수 있고 분양가가 저렴한 편이라 사회 초년생분들이 노려보시면 전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들이 사실 1억 넘게 자기 자본금을 가지고 있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물론 현우쌤이라면 있었겠지만 네. 저는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요. 특별히 이 거주 의무 기간은 사실 오산 세교지구에서는 거의 없었던 일이었는데 이번부터 거주 의무 제한이 생기는 걸 보니까 이 호반서빅 그린빌 2차를 시작으로 앞으로도 세교 2지구에 분양되는 현장들에서 거주 의무 제한이 생길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보니까도 여기 지역 보니까 전매 제한 기간도 6년이더라고요. 맞아요. 재당첨 제한도 10년이고요. 10년 너무 길지 않나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무리해서 여기를 굳이 넣어볼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산 동탄 쪽이 이미 생활권이신 분들이야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가자 이런 목적으로 실거주로 들어가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투자를 위해서 들어가는 거는 좀 굳이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매 제한 기간도 6년이니까 또 6년 뒤부터 팔 수가 그렇죠. 있잖아요. 이게 6년 뒤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도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의미예요. 또 최근에 특히 금리가 또 올라가고 있고 또 단기간에 공급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서울 지역의 공급이 분명히 늘어날 거기 때문에 굳이 전매 제한이 길고 또 맞아요. 거주 의무 기간까지 3년이나 있는 이런 지역들을 노리기보다는 자금을 잘 마련해서 나중을 좀 그 때를 노려보시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네, 방금 그래서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집값 상승세가 좀 다소 주춤한 것 같기도 해요. 아무래도 부동산 쪽에 정책 변화가 예상되기도 하고요. 추가 금리 인상 부분도 예상이 되기 때문에 분양시장이 다소 위축되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생기고 그렇죠. 또 그에 따라서 미분양에 대한 걱정도 생기는데 어떻게 미분양. 될까요? 네. 근데 참 오산 지역은 사실 2018년쯤부터 미분양이 거의 없어요. 이전에 17년도쯤에 미분양이 쫙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면 올라왔는데 이게 좀 2017년도부터 19년도에 좀 과잉 공급이 됐어가지고 그런 건데 또 다시 좀 확 줄어들었거든요. 잠깐만. 또 콧물. 웬열. 콧물, 죄송합니다. 콧물. 네. 그런데 사실 오산 지역은
2018년쯤부터 미분양이 거의 없어요. 이게 2017년도부터 2019년도에 과잉 공급이 돼서 그래프가 조금 올라와 있긴 한데 또 그 뒤에는 바로 뚝 떨어지거든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또 공급 물량이 부족하다고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서 호반서비 그래빌 2차는 사실 미분양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현장인 것 같고요. 다만 2024년 보시면 공급 물량이 이 시기는 좀 많아요. 그래서 주의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네, 그럼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분양가는 저렴하고 입지도 괜찮은 편인데 굳이 전매 제한도 있고 거주 의무 기간까지 있으니까 호반서 및 그랜빌 2차를 노릴 필요는 없어 보인다. 그쵸, 그쵸. 네. 그래도 실거주를 위해서 또 넣으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더 한번 분석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또 실거주자를 위해서 분석을 다 해왔죠. 그쵸? 일단 분양 일정 많이들 궁금해 하시잖아요. 그래서 개괄적인 분양 일정을 살펴보시면 특별 공급은 1월 17일에 열리고요. 일반 1순위는 18일, 2순위는 19일에 열립니다. 청약 신청은 청약공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하는 게 원칙이고요. 또 당첨자 발표는 1월 25일, 청약홈에서 개별 조회가 가능하십니다. 또 당첨자 서류 접수, 계약 체결은 오산시를 직접 가셔야 돼요. 여기 견본주택의 위치가 오산시 세교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계약일은 2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 동안 진행이 되고요. 입주 시기는 2024년 3월 예정입니다. 분양가 또 많이 궁금해 하시죠? 네,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듯 굉장히 좀 합리적인 분양가, 84 타입은 3억 6천만 원에서 4억 3천만 원, 111 타입은 4억 6천만 원에서 5억 3천만 원. 납부 일정은 계약금은 10%, 중도금 60%, 잔금 30% 이렇게 치러지는데 여기 좀 타입을 제가 보니까 발코니 확장은 필수로 하시는 게 좋더라고요. 근데 여기 발코니 확장비가 네. 굉장히 저렴해요. 제가 최근에 본 발코니 확장비 네. 거의 뭐 몇 천만 원까지 가는 맞아요. 걸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란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200만 원에서 111 타입도 500만 원 정도로 다른 현장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한데 함정이 있어요. 옵션을 좀 때려 박아야 하는 느낌이 있어서 사실 금액 다 합치면 좀 거기서 거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저도 한번 보니까 타입별로 좀 평면도를 봤거든요. 확실히 확장을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특별히 좀 84A 타입 같은 경우에는 침실이랑 거실을 아예 틀 수가 있어요. 맞아요. 방 하나만 터도 되고 두 방 모두 터도 되는데 저라면 일단 자녀가 한 명이니까 맨 끝방을 좀 살려두고 바깥쪽 방만 터서 거실을 넓게 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여기에 주방도 틀 수 있는데 저라면 이거 무조건 틀 거예요. 이거 하나만 터도 공간감이 확 달라지거든요. 달라지죠. 네. 111 타입도 가벽을 틀 수가 있던데요. 여기는 또 주방 옆에 팬트리라고 분리돼서 나오는 공간이 있으니까 더 나을 것 같고 두 번째 침실 부분도 거실과 통하게 하면 훨씬 더 좋을 것 같기도 해요. 맞죠. 지금 거의 입주 계획을 세우신 것 같은데요. 자녀 한 명이신 것까지 이제 네. 세부적으로 해서 들어가실 것 같은데 거의. 네, 좋아요. 좋더라고요. 굳이라고 했는데. 실거주 쪽으로 생각을 네. 해보시면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는 쪽으로 좀 생각이 많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네, 계속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특별히 111 타입은 종류가 딱 하나인데 네. 84는 A, B, C 이렇게 세 타입이 있더라고요. 네, 그 이 타입 중에서- 중에서 그러면 어떤 타입이 좀 좋을지. 네. 네. 이거는 좀 추천을 드리려면은 네. 단지 배치도를 조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단지 배치도상 보시면 노란색이 111 타입, 나머지가 84 타입이에요, 전부. 네. 근데 111 타입은 확실히 이 친구들이 좀 신경을 썼다. 아무래도 주력, 좀 그렇죠. 주력이다 보니까 네. 111 타입은 전부 정남향이에요. 똑바로 이렇게 딱 돼 있죠. 그래서 그냥 높은 층 배정만 되면 더 좋을 것 같다. 요런 거고 84 타입 중에 좋아 보이는 동을 꼽아보자면 여기 대로변에 가리는 건물이 없어서 여기 위치한 208동 여기가 좀 사실 111 타입 자리가 아닐까 하는데 여기 뜬금없이 84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기가 제일 좋아 보이고 그 뒤에 209동도 괜찮아 보입니다.
또 210동이 정남향이면서 앞에 있는 207동이 최고층 수가 14층밖에 안 돼요. 그래서 210동도 조망이 나쁠 것 같지 않고요. 212동 같은 경우에는 뒤편에 좀 배치가 돼 있는데 여기가 최고층이 9층이에요. 좀 이상하죠? 네. 심지어 3, 4라인은 6층까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앞쪽 편은 좀 막혀 있겠죠? 그래서 바로 앞에 심지어 206동이 21층까지 있기 때문에 212동은 당첨되면 좀 아쉽지 않을까 싶고요. 그 옆에 213동도 층수가 약간 애매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약간 이런 애매한 정남향을 노리기보다는 이 옆 라인에 211동, 205동, 204동, 201동 여기가 타워형이고 살짝 남동 쪽 이쪽으로 틀어져 있긴 해도 전부 25층까지 있어요. 그래서 20층 이상이 당첨되면은 훨씬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구석에 혼자 빠져있는 214동 여기 1라인도 조망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84 타입은 208동 여기 당첨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타워형들은 20층 이상에 당첨되시면은 좀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당첨 확률을 나는 그냥 높여보겠다 이런 분들은 세대수가 84A가 366세대로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84A 타입을 노려보시는 게 확률은 좀 높다. 그리고 111 타입은 뭐 어딜 대도 사실 좋을 것 같은데 특별히 202동, 207동이 앞에 가리는 게 없어서 좀 제일 좋아 보입니다. 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84 타입 중에서 A 타입 이쪽을 노리는 게 좋아 보이고 특별히 또 208동이 좋아 보인다. 그렇죠. 그쵸? 그리고 111 타입은 어디에 당첨돼도 괜찮다. 맞죠? 맞습니다. 네. 정리를 굉장히 잘하시네요. 본인 책상 정리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똑같을 것 같은데. 저요? 네. 여러분,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해주시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 있다면 1대1 상담까지 받으실 수 있는 오픈 채팅방 들어오시면 됩니다. 채팅방 참여 방법은 영상 설명란과 댓글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만 안녕!